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홍콩의 상징적인 투자자죠. 리카싱. 이 리카싱과 중국 정부 사이에 요즘 좀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데 이게 홍콩의 글로벌 자산 허브 지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블룸버그 기사를 보면서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홍콩은 사실 계속해서 부유한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려고 애쓰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번 리카싱 사례가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지 특히 지정학적 리스크, 이게 요즘 투자 결정에 얼마나 중요해졌는지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려고요.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선 사건의 발단부터 좀 짚어보죠. 리카싱의 CK 허치슨 홀딩스. 여기서 원래 항만 자산을 좀 팔려고 했었죠. 블랙록 같은 곳들이 낀 컨소시엄이에요. 네, 맞아요. 파나마 항구 두 곳 포함해서 꽤 여러 개였죠. 근데 여기에 중국 정부가 제동을 건 거죠. 뭐 반독점 조사한다 이러면서요. 그렇죠. 그러면서 상황이 좀 복잡해진 건데요. 원래 그 파나마 매각건이 4월 초까지는 마무리될 예정이었는데, 이미 기한을 넘겨버렸어요. 아, 기한을 넘겼군요. 네. 이게 특히 그 슈퍼맨이라고 불렸잖아요, 리카싱이. 오랫동안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노련하다, 이렇게 봤는데, 그렇죠. 그런 리카싱의 거래에 중국 정부가 딱 제동을 걸었다는 거, 이 자체가 사실 투자자들한테는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캐번디시 인베스트먼트의 장 세바스티앙 자케탱이라는 분 얘기를 들어보면 일부 자산가들은 아예 지금 큰 투자는 잠깐 멈추고 상황을 좀 보고 있다. 뭐 이런 분위기고요. 아, 관망세군요. 네. 그리고 자산을 뭐 싱가포르나 다른 데로 좀 옮기려는 움직임도 보인다고 하고요. 홍콩이 이제 미중 갈등 그 사이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이런 신호를 보는 거죠. 근데 흥미로운 건 투자자들 반응이 좀 제각각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 리카싱 정도 되는 사람이 중국에 오케이 없이 이런 큰 거래를 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좀 놀랍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네, 그런 시각도 있죠. 또 다른 쪽에서는 이게 뭐 어차피 미중 협상 때 쓸 카드 아니냐? 뭐 이런 추측도 하더라고요. 근데 또 싱가포르를 옮긴다고 해서 중국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전히 없어지는 건가? 뭐 이런 의문도 들고요. 아, 그 지점 중요합니다. 싱가포르로 간다고 이제 다 해결되는 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네.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변화는 제 생각엔 투자자들이 이제 단순히 시장이 오르내리는 거, 이 변동성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걸 포트폴리오 관리할 때 진짜 핵심 요소로 보기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아, 그게 핵심이군요.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 네, 맞습니다. 펌유 트러스트 서비스의 해리 유라는 분도 비슷한 말을 하는데 이번 일이 뭐 당장 홍콩에서 돈이 막 빠져나가는 걸 일으킨 건 아니지만 이 지정학적 위험 관리의 필요성 이걸 아주 그냥 절실히 느끼게 했다는 거죠. 아, 특히 뭐 인프라 아니면 첨단 기술 데이터 이런 거 있잖아요. 국가 안보나 권력이랑 바로 연결될 수 있는 분야들. 이런 데 투자는 이제 정치랑 따로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렇겠네요. 네, 발포 태피털 그룹의 허시 오베로이 이분도 지정학적 인식이 이제 그냥 뭐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재무적인 현실을 됐다 이렇게 강조했더라고요. 리커싱 본인뿐만 아니라 그 아들들 있잖아요. 빅토리, 리처드리. 이 사람들이 운영하는 기업들 앞날도 좀 불확실해진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럴 수 있죠. 두 아들 사업도 사실 중국 본토랑 꽤 엮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일의 여파가 거기까지 미칠 수 있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빅터리 쪽 CK 에셋 홀딩스는 중국 본토 부동산 비중이 꽤 크고요. 리처드리의 FWD 그룹 홀딩스도 중국 시장에 계속 진출하려고 했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콩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우리 홍콩은 안정적인 사업 환경이다 이렇게 내세우고 있어요. 네. 연말까지 200개 대규모 패밀리 오피스, 그러니까 아주 부자 가문들 자산 관리해주는 그런 회사들 있잖아요. 이걸 유치하겠다는 목표는 그대로고요. 목표는 그대로군요. 근데 현장 목소리는 좀 다른가 봐요.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익명을 요구한 어떤 아시아 패밀리 오피스 관계자는 이번 일 보면서 홍콩은 결국 중국 본토 영향 아래에 있고 베이징이 언제든 개입할 수 있구나. 이걸 다시 한번 느꼈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아, 근데 또 반대로 클릭 벤처스의 카르만 찬 같은 분은 이미 자산 구조를 잘 분산시켜 놓은 그런 좀 정교한 투자자들한테는 뭐 큰 영향 없을 거다. 이런 시각도 있어요. 또 나중에 미중 관계가 좀 좋아지면 이런 걱정도 좀 줄어들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여지도 있고요. 네. 결국 정리해보면 리카싱 사례는 국제 투자자들이 홍콩을 볼 때 이제 이 지정학적 변수라는 걸 예전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청취자분들께도 중요한 점을 시사하는데요. 보세요. 세계적인 거물의 투자 결정조차도 이 지정학적 환경 변화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네. 그리고 이게 개인의 자산 관리 전력을 포함해서 글로벌 투자 지형 전체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걸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뭐랄까, 단순히 수익률만 보고 투자하던 시대는 좀 지났다고 할까요?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어요. 앞으로 안전한 투자처, 그러니까 자산을 맡길 만한 피난처의 조건은 어떻게 바뀔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단순히 재무적으로 튼튼하다, 법치가 잘 돼 있다 이런 걸 넘어서서요. 이제 부유한 자산가들이 자기 자산을 어디에 둘지 결정할 때 어떤 지정학적 또 정치적 요소들을 더 중요하게 보게 될까요? 이 점에 대해서 한번 각자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